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오랜만에 빨간불로 마감됐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했고요. 코스피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다만 옵션 만기를 맞아 기관의 순매도로 지수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역시나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면서 역시나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고 69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상승장 속에서 다양한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공개되면서 관련주들 상승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자율주행차 관련한 규제를 혁파하는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동현 시네마, 넥스트칩 등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증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오늘 일단 만기일이었습니다. 만기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수가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 중간 선거라는 이 대형 이벤트가 지나간다면 결국 불확실성 제거로 인해서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장이 그러한 결과가 좀 나온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역시 미국 중간 선거를 통해서 상원이 공화당이 차지를 하고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차지를 하면서 이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적인 체제로 가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속적으로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점차 협상으로 가면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앞으로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지수도 점차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전일 야간에 바로 JP모건 쪽에서도 미국 시장이 연말까지 랠리를 갈 가능성에 대해서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미증시가 상승한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을 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러면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에도 역시 장 초반에 흐름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이제 사실 상승 이후에는 전일장 대비해서는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크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옆으로 하루 종일 조금 횡보하는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시장은 수급이 모든 재료를 선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개인들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으나 오늘은 완전히 이제 좀 정반대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개인들은 오히려 거래소 대형주들을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대비해가지고 최근에 순매수가 이 정도로 많이 들어왔던 적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주 쪽에서 4,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올라가려면 가장 먼저 대형주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역시 기관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을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매도 분위기라고 보기도 어렵고 매수 분위기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과 더불어가지고 선물 시장까지 매수 포지션이 잡히고 있다는 건 여전히 이제 지수를 상승 포지션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저녁에 FOMC에서 금리 동결 쪽으로 아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시장에 조금 반등에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외국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잡아주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지능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효성그룹 계열의 중소형 건설 업체인데요. 오늘 대규모 공사 수주 소식에 20% 넘는 급등세로 마감됐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뉴스테이 정책에 또 관련주로 엮여서 과거에 또 테마임으로 올라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근데 이 뉴스테이 정책이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테마의 힘을 받지 못했었는데 오늘 나왔던 거는 역시 주택개발 정비 사업의 수주를 또 확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1순위로 봐야 될 거는 과대 낙폭주 중에서 실적 증가가 되고 있는 기업이나 내지는 공매도가 상환되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해당 종목이 바로 이제 수주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향후에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나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과거 이제 지난 9월 달만 보더라도 주가가 이제 상승하던 추이라서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지난 10월 달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증시 자체가 밀리다 보니까 해당 종목들에 매수했던 분들이 아마 이제 보유 중이었던 분들이 아마 주가가 좀 떨어졌을 텐데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동안 사실 손절 안 하고 버티셨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내지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역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월 달 때 사실 시장이 떨어진다고 손절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종목들을 버텨오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최근 시장 들어가지고 종목들이 회복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손실을 줄이시거나 수익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앞전에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이 지난 전고점 대비해서 이미 저항대 구간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이런 식으로 앞전 저항대까지 오면은 수익 실현하시거나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차라리 눌릴 때 추가 매수 전략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전문가님이 요즘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주 중에서도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나 공매도 상환주를 주목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지능기업은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종목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저항대까지 오게 되면 수익 실현하시고 눌릴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공략을 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은 뉴프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연쇄 회로 기판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A 시리즈 이 카메라에 이 기판을 제공한다는 소식에 그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 뉴프렉스 오늘 장중 상한가 도달을 했는데 저는 이런 종목이 나올 때마다 사실 너무나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투자자분들의 지금까지 보유했던 종목들이 정말 얼마나 마이너스가 좀 컸었겠습니까? 다들 지난 10월 달이 정말 답답하고 참 슬펐던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종목들이 이제 정말 하나 둘씩 풀려가고 있다는 게 저도 참 기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도 손실이 많이 줄어들고 계실 거고 수익 전환이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동안 버텨오셨던 분들 그냥 마냥저냥 홀딩하시기보다는 대응 전략이 정확하게 있으시면은 해당 종목들 조금 빠르게 수익 전환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으로 보면서 잠깐 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사실 종목의 주가 추이는 나쁘지가 않았었습니다. 정확하게 일단은 앞에 전저점 구간대가 아직 깨지지가 않았었던 흐름이었고 이 전저점 구간대가 깨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을 노리셨던 분들이 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해당 구간을 공략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주가가 떨어졌었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그냥 애초에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그냥 홀딩해 하시기보다는 물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운이 좋아서 이제 또 상한가까지 갔지만 사실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갖고 계시기보다는 어제도 제가 잠깐이나마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홀딩하고 버텨오시다가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게 보입니다. 보인다라면 그냥 무작정적인 추가 매수보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해당 종목들을 갖고 있다가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앞전에 대한 전고점 구간이나 내지는 기술적 이평선까지 만약에 해당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라면 이런 구간대에서 비중을 일부 축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전량 손절이 아니라 일부 축소입니다. 뭐 3분의 1이든 절반 정도든 충분히 비중을 줄이셨다가 역시 뭐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날이나 마침 어제 중간선거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종목들 눌릴 때 아마 해당 종목을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했다라면 최초 매수가 대비해서 역시 평단가가 낮아질 것이고 역시 앞전에 약손실을 했지만 오히려 평단가가 낮아짐으로써 애초에 최초 매수가 대비해서는 평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역시 수익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전에 비중 줄인 게 오히려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전략들이 있으셔야 여러분들 11월 달 반드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종목들 전 고점 구간이나 이평선, 기술적으로 이평선 구간에 도달하게 된다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미동의 시네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의 발언으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 종목도 16% 넘는 급등세로 마감됐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 뭐 미동의 시네마 과거부터 자율주행이라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급등이 있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일단 오늘 검색기에 포착됐다라는 것 자체가 뭐 그날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센 종목들입니다. 오늘 가장 이슈가 셌던 거는 역시 뭐 자율주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일장에 우리 이낙연 총리가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미동의 시네마, 넥스트치,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등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 나왔습니다. 마침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8월 달 당시에 역시 뭐 삼성 측에서도 자율주행 사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도 나왔었고 현대그룹 쪽에서도 역시 최근에 수소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 8월 달에 사실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뭐 아남전자도 사실은 뭐 그렇지만 뭐 대표적인 예시로 들자라면 미동의 시네마도 그랬지만 대표적인 예시로 보면은 이제 뭐 아남전자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지난 8월 달 당시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한 차례씩 급등을 했었습니다. 급등을 했었다 보니까 아마 최초 매수가 대비해서 그동안 좀 많이 빠지셨던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이제 제가 뭐 뉴프렉스도 그렇고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종목들을 그냥 갖고 계시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좀 많이 속상하시게 보유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보유를 하시다가 앞전의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내지는 기술적 이평선까지 오게 된다면 이런 해당 구간쯤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히 보시면 어제장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제장에 20일 이평선을 뚫고 상승을 했으나 어쨌든 20일 이평선이라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한번 비중을 축소했다가 20일 이평까지 딱 눌러줬을 경우에 추가 매수 전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장 역시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60일 이평까지 왔을 경우에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 전략으로 가셨다면 아마 손실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게 되는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략들이 있으셔야 여러분들 11월 달 정말 빠르게 수익 전환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전략이 좀 익숙치 않다라든지 내 종목들을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제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추가적인 전략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11월 달 수익 전환의 기회를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동의 시네마까지 오늘도 검색에 포착된 세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중 축소나 추가 매수 같은 전략들도 꼼꼼하게 소개해 준다고 하시니까요.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라노스 전문가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네, 어제도 마찬가지로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내 종목이 정말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내 종목 수익 전환이 되는가, 내지는 아니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종목을 사서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아마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2018년 JP모건이 연말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했던 만큼 2018년에 연말까지 과연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무슨 종목이 있는지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연말까지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강의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식을 사랑하시는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정말 시청률 1위 전문가가 8개월 만에 돌아온 만큼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8개월 만에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싶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참 이 시간이라는 게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 좋은 종목들을 공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자료로 보여드릴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다른 방송보다도 이 시크릿 노트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업종이 상승할 수 있고 또는 어떠한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정보들 다 갖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시크릿 노트입니다. 우라노스가 직접 분석하고 직접 전화해보고 직접 탐방해봤던 종목들, 기업들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보시란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바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바로 2018년 남은 연말, 자, 이제 11월, 12월, 2개월밖에 차 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2개월 동안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수가 더 못 올라갈 것인가 아마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실 거고 그러면 앞으로 2개월 동안에 내 계좌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을 만한 가장 강한 종목들이 어떨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 시기에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강의를 준비했는데 종목에 앞서서 일단 시장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알아야 내가 어떠한 매매 전략을 세울 것이고 어떻게 종목을 언제 사서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있습니다. 자, 지금 해당 그림은 코스닥입니다. 지난 코스닥이 잘 보시면은 10월 26일 날 크게 개파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바닥에서 10월 30일부터 반등은 나왔는데 앞전에 이 개파락 부분을 아직까지는 채워놓지는 못했습니다. 개파락 부분에 대한 저항을 맞았고 제가 이 네모 박스를 그려놨듯이
정확하게 저항대 구간에 지금 부딪히면서 현재 21선 자체를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상승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추가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코스닥이 700포인트를 뚫지 못하고 계속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데, 특히나 아마 어제 중간 선거를 했는데 장마감하면서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야, 이거 중간 선거에서 뭐 시장 이제 좋아질 것 같았는데 2시 이후에 갑자기 시장이 빠졌고, 어제 확인을 해봤더니 연기금이 1,500억이나 매도를 했었습니다. 야, 이거 이러면 또 지수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야, 목요일날 만기일이래. 만기일이면 지수가 보통 안 좋다고 하던데. 야, 만기일날 끝나고 보니까 금요일이야. 금요일이면 보통 시장이 눌림이 나오고 종목들 떨어질 건데, 야, 이러다가 또 한번 지수 빠지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지인이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야, 호동아, 지수가 어떻게 다시 한번 떨어질 것 같니? 야, 이거 종목을 걱정돼서 못 사겠다라는 전화가 왔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1,500억의 매도 때문에 걱정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1,500억의 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묻지마 투매에 대한 논란. 자, 무슨 말이냐? 이 기사의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성과가 좋지 못한 펀드에 위탁운용사를 교체했습니다. 근데 그 운용사가 펀드를 넘겨받아서 시장가로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을 다 팔아버린 겁니다. 왜? 성과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펀드를 받아서 넘겨받은 채로 그냥 다 팔아버리고 중소형 펀드 다 없애면서 배당형 펀드로 포트를 옮겨 타기 위해서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어제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속에서 야, 그동안 연기금이 사고 있네 했다가 야, 연기금이 이렇게 사면 올라갈 줄 알았더니만 어제 갑자기 크게 급락을 해서 놀라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해프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재밌다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놀라셨을 거니까요. 운용사가 바뀌면서 시장가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러니 종목들이 크게 안 빠지고 버텼겠습니까? 자, 그런데 해당 이슈는 결국 단발적인 이슈였고, 연기금의 추가적인 이제 투매는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기금이 1,500억의 매도를 쳤던 게 뭐 경기가 안 좋다라든지 내지는 뭐 정말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안 보여서 매도가 나왔다라면 추가적인 매도가 더 나왔겠지만, 어제는 그냥 단발적으로 펀드 교체 작업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투매이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수급을 다음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연기금이 오늘 매도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고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대형주에 4,900억이라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물량들입니다. 그동안 외국인들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10월 달 내내 외국인이 산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4,900억이라는 순매수가 들어온 건 지난 한 달 동안에 처음 있었던 일이고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이제서 한국에 대한 뭐 가능성을 봐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한국에 대한 경기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급인지 뭐 분석을
드리기 전에 앞서가지고 저는 우라노스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바라보는데 그렇다고 마냥저냥 시장이 V자 상승으로 가면 좋겠지만 V자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추가적인 눌림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요? 어제까지는 개인들의 순매수가 4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들어왔었고 아직까지 당장에 뭐 미중 무역 갈등이 해결됐거나 아니면은 북한에 대한 종전 선언이 나온 것도 없고 현재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아직까지는 다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눌림목은 한 번쯤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대를 맞고 매물 출회가 나왔다가 만약에 눌리더라도 저는 코스닥 654포인트에서 663포인트 정도 살짝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해당 종목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역시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라든지 내지는 정부의 조금 뭐 증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한다라면 거기에서 이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오면서 코스닥이 725포인트에서 73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을 알아야 내 매매 전략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냥 마냥저냥 지수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종목을 사면 고점 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중간선거 시장 좋아서 샀다가 여러분들 오후장에 지수가 떨어지니까 어땠습니까? 내 종목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장이 한 번쯤 눌림목이 나올 공간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시장이 눌렸을 때 종목을 사는 겁니다. 시장이 눌렸을 때 종목을 사서 당연히 코스닥이 730까지 간다라면 그 구간만큼 또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 종목들 수익 다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역시 코스닥이 730 정도 가게 되면 그때쯤에는 종목들의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장이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왜요? 12월 달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물량들이 당연히 출회될 겁니다. 요즘 세금에 대해서 점점 강화가 되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쯤 강세장이 나오다가 12월 달에 한번 시장이 조정을 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11월 달까지 지수가 올라가다가 12월 달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시장 눌림목에서 종목을 사서 시장이 올라갈 때 판다라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타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에 고작 5% 올라가고 하루에 고작 2% 가는 종목들 그런 거 여러 개 산다고 내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글쎄요. 제가 정말 단타를 잘하는 분들도 봤지만 정말 이 승률이 80% 이상 가는 분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0종목을 사가지고 5종목 이상을 수익 보기가 어려우실 건데 굳이 여러 종목 계속 샀다 팔았다 하실 필요가 없이 시장 저점에서 차라리 종목을 과감하게 받아서 지수가 올라갈 때 충분히 뭐 30%든 40%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과감하게 실어서 지수 상승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차라리 여러분들 현재 지금 손실인 종목들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종목 수익률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외국인들이 4천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업종과 종목은 뭘까요? 이 외국인 수급 정말 중요하다라 했습니다. 자, 수급은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급은 모든 재료에 선반영한다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종목들도 한번 잘 보세요. 뭐 호재가 터지던가 내지는 실적이 좋게 나올 때 그 전에 미리 앞서가지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소위 말해 세력이라는 이 물량들은 미리 매수가 들어옵니다. 누적 매수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호재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나옵니다. 재료는 선반영합니다. 수급이. 그야말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돌아온 외국인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공매도. 자, 여러분들 공매도가 뭡니까? 빌공짜입니다. 빌공짜. 없는 주식을 파는 게 공매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이 공매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약세장이 나올 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될 경우에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없는 주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겁니다. 없는 주식을 팔아서 종목들이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 시장이 회복할 때 되사서 갚아주는 게 공매도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아시죠? 내 종목은 이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어. 야, 이 공매도 때문에 개인들만 손실을 봐. 공매도가 문제야. 요즘에 안 그래도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게 청와대에다 청원을 올려서 공매도를 그만하게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자꾸 공매도 탓을 하시고 공매도한테 지십니까? 이 공매도를 활용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해당 자료를 보시면은 자, 이 녹색 선이 공매도고요. 그리고 회색 선이 외국인들의 매수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심할 때는 외국인들이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매도가 많이 감소할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죠. 그야말로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매수와 완전히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죠, 완전히.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쳤었던 건 공매도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장의 공매도의 7, 80%는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내 종목들,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왔던 거는 사실은 공매도의 힘이 강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내 종목에 가능성이 있어서요? 내 종목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라 그동안 공매도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되사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환이 들어온다. 그걸 보고 바로 쇼커버라고 하죠. 쇼커버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뭐 계절 테마주가 아니라 공매도도 전형적으로 9월 달부터 감소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상반기 때는 공매도가 크다가 9월 달부터 공매도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9월 동지만기 이후에 공매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9월 달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막 올라갔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공매도 상환 때문에 바이오주가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오늘이 만기일이었는데 만기일 이후부터는 현선물이 롤오버 되면서 안정화되면서 공매도가 상환되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알고 여러분들 공매도 활용을 하는 방법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을 보시면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린 종목인데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파라다이스가 대표적으로 공매도가 심한 종목인 거 아십니까? 매번 뉴스에나 공매도 상위 종목에 항상 포착되는 게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올해가 아니라 작년 2017년 8월부터 9월 달까지의 주가 흐름입니다. 당시에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해당 종목의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게 보이실 겁니다. 저때 당시에 공매도가 심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자, 수급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8월 달 사이부터 9월 달 사이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저게 다 공매도입니다, 여러분들. 막 10만 주, 아니면 9만 주, 뭐 5만 주 계속 매도하는 거. 저게 공매도입니다. 전문가님, 내 종목이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요. 이 종목은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이미 주가가 빠질 거를 예상을 하고 시장이 안 좋을 걸 예상을 하고 공매도가 매도를 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언제 상환이 되는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지난 9월 25일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툭툭 들어옵니다. 작년 2017년 9월 27일 날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전날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는 날. 뭡니까, 여러분들? 종목이 좋아서가 아니라 공매도가 하다가 이제는 상환을 다시 되사서 갚아줘야 되니까 없는 주식을 팔다가 다시 사서 갚아줘야 되니까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쇼커버로 인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갑자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졌던 종목이 그 뒤에 9월 25일부터 정확하게 113%까지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라노스의 이 시크릿 노트를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종목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될 건 공매도 때문에 당했다, 공매도 때문에 손실을 봤다가 아니라 공매도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볼 것인가, 이 전략을 잇따라면 아마 시장 약세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포트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수급입니다. 9월 25일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환이 됐고 그때부터 이렇게 상환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신 분들에게도 그러면 이 낙폭 과대주 중에서 공매도 상한주가 어떤 게 있는가? 제가 어제 4종목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어제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지난 9월 달에도 제가 제시를 해드린 만큼 이번에도 역시 공매도 상환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 나올 것이다. 자, 오늘 장에도 역시 해당 종목이 8% 정도 급등이 나왔었죠. 물론 장 마감 때 지수가 밀리면서 윗꼬리가 떨어졌으나 자, 전일장 대비해서 8%. 자, 여러분들 단타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공매도 상환주만 알아도 다음날 충분히 8%나 종목이 올랐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끝날까요? 해당 종목은 아마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매도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전문가님, 이렇게까지 설명을 들어서는 뭐 공매도가 언제 상환되고 지금 뭐 공매도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인터넷이 잘 발달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종합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이 공매도가 최근에 많았었고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가 다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사이트를 잘 이용을 할 줄 모르시겠다. 오늘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공매도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떤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공매도가 끝나서 상환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가, 제가 오늘 그 전략들 잠시 뒤에 온라인 방송에서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이용하는 방법을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에 당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만 손실 본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공매도를 이용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용을 하셔서 수익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장 반등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러한 종목들인 겁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11월 11일 무슨 날입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의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광군제라는 날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라고 하지만 빼빼로데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쟁이한테는 이 광군제라는 이벤트 놓치고 갈 수 없는 이벤트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광군제라는 건 사실 바로 11월 11일 1이 4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는 솔로데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는 솔로데이였고 솔로를 위해서 솔로한테 선물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국의 대기업인 알리바바가 이거를 비즈니스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광군제라고 하면서 솔로를 위해서 할인 행사를 하기 시작했고 할인 행사를 하면서 정말 뜻하지 않게 이 붐이 일어나면서 11월 11일은 중국의 최대 소비 시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지난 2014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하루 동안의 매출이 10조 정도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소비자들이 단 하루 만에 결제 금액이 10조였다는 거예요. 2015년에는 16조, 2016년에는 20조, 2017년 작년에는 27조까지 달성이 됐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고 놀랄 정도입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의 5배 되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전망은 올해 30조 이상이 달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광군제 준비를 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에서 할인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그래서 알리바바 역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리포트나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알리바바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 사인을 냈습니다. 왜요? 알리바바가 작년에 달성한 금액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번 광군제를 통해서 또 역시 매출이 사상 최고를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꺼냈을 것 같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광군제를 앞두고 나서 중국 소비 시즌이 엄청난 매출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도 그동안 주가가 쭉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 만큼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큼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도 광군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관련된 기업들 속에 역시 공매도가 최근에 심했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광군제를 통해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한다면 연말에 랠리까지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 종목도 있으십니까? 자,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오늘 공매도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자 앞으로 광군제 이벤트를 통해 수혜를 볼 수 있는 연말에 랠리까지 한번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찾아오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매도에 관련한 강의해 주셨고요. 또 광군제를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 또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광군제 관련주가 소개되는 거죠? 네. 사실 아까 강의를 하다가 뒤에 자료가 더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깜빡하고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광군제 이벤트에 관계된 종목이자 사실 그동안 공매도가 심했던 종목들 그런 거를 연관을 해서 보신다라면 종목 상승률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뒤에 제가 자료 생략한 부분을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바로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바로 해당 종목이 화장품 관련된 기업입니다.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그동안 사실 뭐 화장품에 대한 노이즈도 있었고 사실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달 동안의 주가 하락폭은 좀 컸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지수가 돌리면서 불과 6거래일 동안에 해당 종목의 상승률이 대형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해당 종목의 상승률이 3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에 역시 실적까지 좋으면서 30% 상승률까지 이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뭐 실적도 좋지만 해당 종목을 잘 보시면 자, 수급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난 사실 10월 달 동안은 그동안 외국인들의 매도가 정말 많았습니다. 공매도입니다, 여러분들. 공매도는 대형주에 보통 일반적으로 매도를 많이 칩니다. 자, 공매도가 그동안 심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해당 기업에 최근에 지난 10월 19일부터 공매도가 상환이 되는 흐름이 보이면서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기관들의 수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대형주는 보통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공매도 상환주의 특징입니다. 공매도가 심했던 종목이 그동안 팔았던 주식을 되사면서 갚아주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으로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30%씩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바로 공매도 관련된 종목이자 광군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종목들, 바로 이 같은 종목들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말에 랠리가 가능한 종목 꼭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시크릿 노트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